자, 5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잭션의 특성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해서 박스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트랜잭션의 연산은 데이터베이스에 모두 반영되든 아니면 반영되지 않아야 한다. 네, 두 가지 모드가 존재하죠. 자, 일단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일련의 계산 작업을 하는 걸 보통 트랜잭션이라고 해도 뭐 맞는 표현이긴 한데요. 실제로 표를 하나 샘플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름, 연락처, 뭐 예를 들어서 거주지 이런 표가 있다라고 해보죠. 자, 그래서 여기는 뭐 김 누구누구, 이 뭐 누구누구, 박 누구누구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연락처는 뭐 010-1234 뭐 5678. 제가 지금 그냥 마구잡이로 입력하는 겁니다. 샘플로. 자, 이런 연락처가 있다고 해보고, 자, 거주지도 뭐 인천, 서울, 경기 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박시성을 가진 사람이 연락처를 하나를 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이 표의 경우에는 어떤 작업을 해줘야 되냐면, 우리가 사실 보통 그러잖아요. 정규화 작업 개념에서 이미 배우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데이터가 셀 하나에 2개 이상이 들어가게 되면 얘는 지금 현재 정규화 과정을 거쳐서 추가적으로 분리 작업을 해야 됩니다. 네, 데이터의 분리 작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속성이 분리돼서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대로 따로 이렇게 분리가 돼야겠죠. 이런 식으로 분리 작업을 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된 거냐면 원자성이 유지된다 라고 보통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즉 원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셀 하나에 데이터 하나, 셀 하나에 데이터 하나, 이 규칙을 따르는 게 보통 원자성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다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랜잭션의 연산의 경우에는 기본 규칙이 이렇게 원자성으로 유지가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게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얘기하는 거는 아토믹시티, 그래서 원자성을 얘기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설명 끝났죠. 나머지 이 속성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52번. 분산 데이터베이스 목표 중에 데이터베이스에 분산된 물리적 환경에서 특정 지역의 컴퓨터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에 장애가 발생해도 데이터의 무결성이 보장된다는 것과 관계 있는 것. 자, 장애가 발생해도 보장된다 그러면 장애 투명성이 정답이 되겠죠. 네, 이건 뭐 문제에서 아예 지문이 그냥 힌트가 정답을 대놓고 나와버렸죠. 네. 자, 53번.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삽입, 갱신, 삭제 등의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관련 작업이 자동으로 수행되는 절차형 SQL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설명이 나왔어요. 자, 실제로 이 정답이 이제 요구되는 게 트리거라고 나오는데, 사실 조금 과거로 좀 되돌아가서 뭐 요즘에도 해당이 됩니다만, 제가 잠깐 샘플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좀 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언급을 할게요. 자, 우리가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들어보신 적은 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건데, 자, 이 스타크래프트는 예전부터 내가 맵을 제작하고자 할 때, 주로 뭐 유즈맵이나 밀리맵 같은 걸 만든다 그러면은 항상 이렇게 요즘에는, 과거에는 이게 영어 버전이었는데 이제
보통 맵을 제작할 때 쓰는 거거든요. 개발 툴인데 여기에서 사실 단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이 게임을 하신 분들은 이 단어를 많이 봤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시나리오 설정에 트리거라고 있죠. 자, 이 트리거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식입니다.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함수 설계 툴이거든요. 일종의 보면. 그래서 여기에 보면 조건이 뭐 무조건, 뭐 액션, 뭘 행동을 해라? 해당 플레이어의 미네랄을 50만큼 설정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밀리맵 같은 거 하면 실제로 미네랄이 50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예. 즉, 이런 게 바로 뭐냐면은, 말 그대로 이런 걸 우리가 트리거라고 합니다. 트리거. 사실 함수를 어떻게 보면 이용해서 설계하는 작업을 트리거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용어가 그대로 데이터베이스 쪽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예, 이러한 어떤 뭔가 기능을 넣고, 그 다음에 동작을 뭐 갱신하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삭제 처리도 하는 뭐 유닛 삭제 뭐 이런 기능도 있죠. 그러한 이벤트가 발생되는 것을 일련의 작업이 자동으로. 그래서 원래 우리가 트리거에도 보면요, 이게 무한 반복이라는 게 있어요. 자, 한번 제가 샘플 보여드릴게요. 여기 액션에 보시면은 새로 만들기에, 네, 이게 데이터베이스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종의. 자, 여기 보시면은 트리거를 뭐 무한 반복한다. 네, 여기 이런 게 있죠. 트리거 무한 반복. 신기하죠. 그러니까 게임 툴인데 이런 단어가 등장을 한다니까요. 사실 저는 트리거 그러는 순간 스타크래프트밖에 안 떠오르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게임을 많이 즐기는 세대라 그러는지. 예. 아무튼 이런 게 실제 개발 툴에서 등장을 한다.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정답은 트리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예. 이게 SQL에서도 쓰고 스타크래프트 게임 맵 제작에서도 이런 단어가 쓰인다. 자, 54번.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드랍문에서 부모 테이블의 항목값을 삭제할 경우 자동적으로 자식 테이블의 해당 레코드를 삭제하기 위한 옵션. 자, 이거는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자, 우리가 현실 세계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정말로 가장 좀 밀접한 테이블 사용 사례를 좀 예시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주민등록 DB가 있겠죠. 한국에서. 네. 한국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주민등록 DB 파일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5천만 명에 대한 모든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겠죠. 네, 뭐 당연한 얘기겠죠.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원조회도 하는 거고 이런 작업을 다양하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러한 작업을 보통 행정 업무를 어디서 하냐면은 동사무소에서 하죠. 뭐 사실 예전에는 동사무소라고 얘기하기도 했지만 요즘은 동사무소보다는 이제 저 뭐 주민센터에서 또 이름이 또 바뀌었죠. 주민센터였다가 지금은 또 이제 뭐 행정복지센터. 참 이름이 별로 와닿지가 않는데 아무튼 그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자, 그럼 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면은 뭐 등본도 발급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작업이 가능하죠. 이러한 DB 파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경찰서. 자, 경찰청에서 발급을 해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실제로 운전면허증 있죠. 운전면허증이라고 하는 것을 원래 이제 면허 취득하신 분들한테 발급을 해주고,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당연히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해줍니다. 이렇게 발급을 해주죠. 야, 근데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한 명의 그 한국 국적 시민이 만약 사망을 했다고 해볼게요. 사망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사망을 했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주민등록상에서 사망자가 나오면 이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는 이제 더 이상 그 DB상으로만 남아있을 뿐 실제로는 이제 현실 세계에서 사용이 불가능하죠. 뭐 카드 결제도 안 될 거고, 이 사람의 그 개인정보에 엮여있는
뭐 휴대폰도 더 이상 이제 사용도 뭐 당연히 안 되겠죠. 개통이 이제 뭐 끊기면서 말 그대로 말소되는 그런 형상으로 이제 간다라고 볼 수가 있죠. 즉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주민등록증이 사실상 동사무소에 반납 처리가 되면서 폐기 처분이 될 가능성이 100%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자 이제 만약에 이 한 사람이 만약에 뭐 나이를 많이 먹어서 뭐 좀 이제 사망을 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경찰청에서 발급해주는 운전면허증도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폐기 대상이 되는 거죠. 반납 및 폐기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말 그대로 사망으로 확정이 난 상태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앙정부에서는 이 사람이 현재 생존을 해 있는 상태인 건지, 예, 아니면 뭐 실종 상태인 건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실종자를 뭐 찾는 경우도 있고 실종 신고도 하고 막 그런 이유가 그런 거죠. 예, 아니면 진짜 사망을 한 상태인 건지 그런 거를 명확하게 DB로 갱신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줄줄이 주민등록증이건 운전면허증이건 다 말소가 되는 거죠. 예, 이런 거를 바로 우리가 연쇄 삭제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영어로 캐스케이드라고 하죠. 네,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현실 세계의 어떤 그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주민등록 시스템의 그 어떤 사용 사례를 그대로 그냥 간단하게 예시로 본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54번의 이 연쇄삭제 현상 캐스케이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5번 DML에 해당하는 SQL 명령으로만 나열된 것은, 자, 우리가 정말 제가 중요하다 그랬죠. 네. 자, 다시 한번 쭉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자, 테이블, 즉 표를 다루는 구간. 네, 표를 다루는 구간입니다. 표를 다루는 구간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정의를 한다. 테이블을 정의하는 구간이라고 같은 말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게 DDL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어로 가운데 그 D자가 define이죠. define. 원래 define인데 얘를 definition이라고도 발음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게 create, alter, drop, 그 다음에 이제 truncate까지, 얘까지 포함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DML. 자, 그래서 여기는 뭡니까? 데이터를 다루는 거. 네, 여기가 데이터를 다루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manipulation, 조작이라 그러죠. 네, 영어 스펠링이 좀 틀리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저는 영어 고수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insert, 네, 그 다음에 update, delete, 그 다음에 select,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DDL부터 보면 테이블을 만드는 거. 그래서 얘가 생성, 그 다음 얘가 표를 수정하는 거죠. 예, 수정. 그 다음 얘가 삭제입니다. 테이블을 삭제하는 거. 그 다음 이거는 뭐 테이블 전체의 뭐 레코드 삭제, 레코드 삭제 개념, 행삭제, 행삭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이제 조작이었죠. 네, 그래서 여기에 입력 작업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이게 말 그대로 데이터 갱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데이터 삭제가 되겠네요. 그 다음 여기가 검색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DCL이 또 이제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DCL은 말 그대로 컨트롤입니다. 컨트롤, 제어에 해당되고요. 컨트롤이라고 해도 같은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계정 보안 설정, 그 다음에 또는 우리가 뭐라 할 걸까요? 뭐 어떤 저장, 네. 저장 뭐 어떤 뭐 복구 기능, 이러한 어떤 제어에 관련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게 우리가 커밋, 네, 그 다음에 롤백, 자, 그 다음에 그랜트, 리보크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커밋이라고 하는 것은 저장하기 버튼이랑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롤백은 다시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자, 그 다음에 그랜트는 계정 사용 권한 부여하는 겁니다. 자, 리보크는 계정 사용 권한 회수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줄줄이 튀어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정답은 당연히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5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CL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방금 설명드렸죠. 네, 보안 기능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 무결성 유지, 네, 그래서 결함이 없어야 된다 뭐 이런 뜻이고요. 네, 말 그대로 로그인이 확실히 돼야 된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병행수행 제어라는 게 이제 필요하고요. 여기에 옳지 않은 거는 뭐 논리적, 물리적 데이터 구조 정의를 한다. 뭐 이거는 저기서 하는 거죠. DDL에서 하는 거죠. DDL. 여기 아까 정의라 그랬죠. 정의. 예, 그러니까 얘가 여기 이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7번. 병행제 로킹 단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로킹 단위가 작아지면 로킹 오버헤드가 증가합니다. 항상 얘는 반대되는 관계예요. 로킹 단위가 작아지면 오버헤드는 증가하고, 로킹 단위가 커지면 오버헤드는 감소하고, 예, 그렇게 항상 지문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뭐 얘가 거의 정답일 확률이 엄청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58번. ER 모델의 표현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ER 다이어그램을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 이 속성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개체를 나타내는 게 사각형이고요. 그 다음에 관계를 하는 게 우리가 마름모. 그래서 우리가 알고리즘에서 순서도에서도 왜 그 부등호 같은 거 쓰는 거 할 때 마름모 기호 썼었죠. 그러니까 이게 관계 타입이라고 뭐 쉽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속성이 이제 타원, 네, 애트리뷰트, 그 다음에 연결선이 이제 라인입니다. 네, 네 가지 많지 않죠? 네, 그래서 옳지 않은 거는 3번이 되겠습니다. 오각형이라는 것은 안 씁니다. 자, 59번입니다. 다음 설명의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합한 것은, 후보키는 릴레이션, 표를 얘기합니다. 표에 있는 모든 튜플, 레코드들을 얘기하죠. 레코드들에 대해서 유일성과 최소성을 만족시켜야 한다. 자, 이게 이제 그 무슨 소리냐면은, 일단 정답은 최소성이 맞는데요. 유일성과 최소성이라는 거를 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런 겁니다. 자, A라는 어떤 중학교가 있어요. A라는 어떤 중학교에 전교생이 300명이 있는데, 네, 근데 여기에서 자, 300명의 학생 중에 예를 들어서 이름이 김이박이라는 학생이 만약에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300명의 명단 중에 주르르르 여러 명 이게 있겠죠. 있는데 김이박이라는 학생이 똑같은 이름이 두 명이 존재할 수 있죠. 이런 걸 우리가 보통 동명이인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전문 용어로. 동명이인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동명이인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 두 사람을 구분짓기 위해서는 이름만으로는 알 수가 없죠. 이름이 똑같으니까. 근데 실제로 학교 측에서는 이 두 학생을 구분짓기 위해서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사용하는 게 뭔가요? 뭐 요즘에는 사실 중고등학교에서도 그걸 쓰는지 모르겠는데 학번? 이런 수단을 뭐 원래 쓸 수도 있겠죠. 대학교라면 이런 걸 쓰는데, 근데 학번 말고 그 다음 또 구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연락처가 있겠죠. 왜냐면 연락처는 중복이 안 되잖아요. 네, 연락처는 절대 같을 수가 없겠죠. 완전히 얘는 유일성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네, 유일성을 가진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분명히 구분이 되는 거예요. 유니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 유니크한 특징, 유일성을 가지는 거. 이게 첫 번째 규칙이죠. 그러니까 연락처로 이런 유일성을 따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같기는 하지만 뭔가 다른 대체 수단으로 정보를 구분 지을 수 있는 특징을 우리가 최소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최소한의 중복성. 정확히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네, 최소성이라고 하는 거는 최소한의 중복만 허용을 하는 성질.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데이터베이스에서 중복 자료를 구분하는 하나의 방법, 수단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6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화 과정 중에서 1정규화에서 2정규화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냐. 제가 참 이거 앞에서도 저기 언급을 했는데 일단은 먼저 튀어나와야 되는 게 있다 그랬죠. 자, 정규화 순서. 얘를 알고 있는 것 자체가 참 어떻게 보면 물론 편법이지만 이거 진짜 여러분 대충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 이거 외우거나 하시는 분들 보면은 전부 다 이렇게 암기하시는 분들 열에 9분 그럴 거예요. 도부 이결 다조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정말로 암기 진짜 짱입니다 이거. 자, 도메인이 원자값이어야 된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1정규화 조건이죠. 그 다음 이게 2정규화 조건이고요. 얘가 3정규화 조건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밑에까지 내려가는데 여기에 이제 BCNF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 4정규화 조건이고요. 5정규화 조건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부가 무슨 뜻이냐면은 이거예요. 부분 함수 종속 제거를 한다. 같은 말로 완전 함수 종속 관계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부분 함수 종속.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정규화에 보시면은 이행함수 종속 제거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행함수 종속 제거 이렇게 됩니다. 다음 BCNF라고 하는 조건이 있죠. 보이스 코드. 네, 그래서 얘가 결정자 함수 종속 제거입니다. 좀 띄어쓰기를 할까요? 굳이 뭐 그래도 그럴듯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띄어쓰기 좀 할게요. 됐죠? 자, 다음에 4정규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치 종속 제거입니다. 다치 종속 제거. 다중값을 뭐 제거한다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5정규화 조인 속성을 제거한다. 조인 종속성 제거 이렇게 되는 거죠. 참 좋죠. 그러니까 괜히 이렇게 암기하는 게 아니겠죠.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암기를 하라고 강조하는 거구나. 이거를 좀 우리가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화 순서에 대한 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1정규화에서 2정규화로 가기 위한 조건. 일단은 1정규화를 만족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키가 아닌 모든 속성이 기본 키에 대해서 완전 함수적 종속 관계. 그래서 완전 함수적 종속 관계이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이것도 맞지만 도부 이결 다조도 맞지만 또 같이 말아두시면 좋은 게 도완 이결 다조. 사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정말 효과적입니다. 됐죠? 자, 그렇게 해서 60번까지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61번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